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책을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솔직히 책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교과서 읽은 건데, 첫 번째는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이고 두 번째는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빼떼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고요. 빼떼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책입니다. 그럼 일단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우는 교내 사진 동아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 웃음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려고 구청 강당을 빌리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을 찾아간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상우의 의견을 반대했다. 하지만 상우는 상원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라고 했다. 구청 공무원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상호는 구청 공무원에게 근거를 이야기했다.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은 공공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좀 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구의 사업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상우는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어 그 찍은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금액이 모금된다고 했다. 그렇게 모금된 돈은 어린이 재단에 후원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하자 구청 공무원은 강당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상우는 강당 빌릴 날짜를 말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은 그날 예정된 행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빌려준다고 했다. 상우는 이틀 동안 빌린다면 너무 짧다고 했다. 구청 공무원은 3일 동안 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상우는 원래 4일에서 3일로 줄이면은 관람객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상우는 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렇게 해서 상우는 구청 강당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인 전시회 공간. 이게 바로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협상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카메라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인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 이 감각 중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은 바로 시각이다. 근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을까? 1999년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자인 퍼셉션의 우리 가운데에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인 논문이 있다. 하버드 심리학가 데니얼 사임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들은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 두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공을 주고받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 동안 있었다. 재밌는 내용은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거죠. 그 영상을 본 100명 중에서 50명은 못 봤대. 근데 50명은 또 봤대. 이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릴라를 알아본 후 당황했대.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했습니다. 고릴라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 다만 내가 이를 인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라 평소에도 존재했습니다.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비로소 오늘 뇌가 인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을 파고든 빛은 망막의 시각세포에 의해 정기적 신호를 변환된다. 이 신호가 사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노의 피질로 들어가야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느껴진다. 정말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오죠. 시각 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 V4, 색 영역이 제 기능을 보지 못하면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 그리고 V5, 운동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도 느리게 보인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을 뇌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자극히 자연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번째 내용도 끝났는데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라고 하면은 진짜 그 실험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 실험을 보고 가족하고 같이 해보세요. 저도 가족하고 봤는데 저희 가족은 다 고릴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빼떼기인데요. 빼떼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책입니다. 빼떼기가 뭘까요? 네, 동생이 같이 있어서. 빼떼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하기 싫대요. 원래 이 빼떼기는 약간 빼떼기 읽기 전에 이 빼떼기가 왜 제목이 이렇지? 라고 이렇게 약간 추측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빼떼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르는 거요? 말을 하세요. 그냥 긴 거? 나무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 동생은 나무막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야기 읽어볼게요. 순진이네가 가축을 키우게 된 것이 암탉이 처음이어서 그날은 잔칫날처럼 기뻤다. 암탉의 외향적 특징을 살려 이름을 깜둥이라고 지었다. 순진이는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모이를 주고 학교에 다녀오면 먼저 깜둥이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 깜둥이는 암탉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깜둥이 혼자 외로워 보인다고 보름 뒤에 암탉 한 마리, 수탉 한 마리씩 사오셨다. 암탉의 이름은 턱 밑에 혹이 있어 턱주베기가 되었다. 순진이는 턱주베기를 깜둥이와 바꾸고 싶어 했지만 그동안 깜둥이와의 정이 쌓여 동생에게 양보했다. 동생이 아니고 누나에게 양보했다. 순진이는 순금이와 내기를 했다. 바로 누가 먼저 알을 낳게 하는지. 며칠 뒤 깜둥이가 동우리에서 분홍색 달걀을 낳았다. 순진이는 자신의 먼저 알을 낳은 거에 기뻐했다. 이틀 뒤 턱주베기도 알을 낳기 시작했다. 깜둥이의 새끼인 빼떼기도 처음엔 병아리와 똑같이 솜털이 보드랍고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깜둥이 새끼여서 그런지 털이 까맸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다. 아버지가 건너방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자리를 뜬 사이에 엄마 닭과 새끼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근데 병아리들은 그곳이 따뜻해 아궁이 옆으로 쪼르르르 앉았다. 그런데 그만 빼떼기가 아궁이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마침 어머니가 부엌을 지나고 있어서 다행히 죽진 않았다. 그런데 빼떼기는 큰 화상을 입었다. 빼떼기가 큰 화상을 입어서인지 다른 병아리들과 깜둥이는 빼떼기를 피하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도 끝났는데요. 이 빼떼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질 건데요. 여기서 빼떼기가 뭔지 나왔죠? 빼떼기는 깜둥이의 새끼인 병아리래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저의 느낌점을 말해보면은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여기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상우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근거를 좀 주세요. 라고 구청 공무원이 말했는데 상우는 이러지 않고 바로 네,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아서 어린이 재단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이거는 진짜 재밌었어요. 학교에서 직접 실험을 했는데 저희 반이 26명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 23명 정도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빼떼기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는 뒤에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읽어서인지 옛날에는 여기가 한 1900 언제였지? 모르겠는데 약간 1990년대 그때쯤이었어요. 저희는 지금 반려동물을 강아지, 고양이, 토끼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전에 닭 이런 걸 키웠으니까 약간 또 시대 차이 아닌가. 예전에 지금과 현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빼떼기가 큰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 때 큰 화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얼마나 큰 화상이길래 다른 병아리들과 깜둥이가 빼떼기를 피하고 다녔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